주식회사 JRC코리아 제이스타그룹 그룹장이신 이상희 그룹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색하시겠어요. 왜냐면 동원된 사람들도 아니고 네트워크 비즈니스 문화니까 좀 처음 오신 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기 JRC 코리아 사업설명회 처음 오신 분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두 분, 세 분, 네, 한 네 분 정도 오셨습니다. 오늘 네 분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밖에서 보는 우리 직접 판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정말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사실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업에 대한 우선 이해 정확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JRC 코리아에 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만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에게 전업이 됐든지 보험이 됐든지 두 가지 선택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득 구조를 좀 향상시키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경제의 자유와 더불어 시간의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뤄냈던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잉태시키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시는 것만큼 어차피 대신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사 소개를 하게 되시겠는요. 저희 회사는 JRC 코리아입니다. 이제 영업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주요 상품은 KT, SKT, LG, U+, 우전통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핵산 건강보조식품 유명한 제품이죠. 정관장 홍삼 제품 그리고 황칠 건강보조식품을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직접 판매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JRC 코리아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사 영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JRC 코리아의 모 회사인 JHT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1996년도 회사 설립 이후로 JHT는 SKT, KT, LG 이동통신 상품을 많은 다단계 회사, 즉 직접 판매 회사와 방문 판매 회사에 상품을 공급해 줘왔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면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유명 대기업이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신한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많은 대기업체와 협력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대리점이다. 쉽게 얘기하면 벤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그 전에 많은 다단계 회사에 제품을 공급해주면서 터득했던 노하우와 그리고 대기업체와의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통해서 맺었던 그 계약관계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JRC 코리아라는 회사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JRC 코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이와 같은 3사 이동통신과 건강보조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 전문 회사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JRC 코리아가 하고 있는 이 유통의 전반적인 이해,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유통을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재래식 유통인 다단계 유통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래식 유통 그러면 다단계 유통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생산자가 400원에 생산하는 물건을 소비자가 전형적으로 1000원에 구매해서 쓰게 되는데 여기는 중간 유통 단계가 있습니다. 총판점이 존재하고 도매상이 존재하고 소매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금액 비용이 부과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중간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약 600원 정도가 바로 유통업자의 몫입니다. 유통업자의 몫으로 찾아오고
이것을 우리가 재래식 다단계 유통이라고 합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유통 단계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 단일 유통 방식으로 바뀌죠. 이 단일 유통 방식의 전형적인 매장의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매장의 형태가 할인 유통입니다. 할인 매장입니다. 할인 매장이죠. 할인 매장의 대표적인 것은 뭐 이마트,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러난 월마트 등 이러한 할인 매장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생산자가 물건을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시키는 데 있어서 유통 단계가 축소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800원의 물건을 구매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400원 정도의 중간 유통 비용이 바로 단일 유통 방식의 경제를 운영하는 이 유통업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90년대 되면서 새로운 신유통이 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물건을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1,800원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유통시킨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신유통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는 뭐가 있죠? 전자상거래, 그리고 통신 판매, 여러분들 TV 보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TV 홈쇼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판매 형태입니다. 직접 판매 유통 형식을 가진 바로 무점포 사업이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와 TV 홈쇼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과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이와 같은 신유통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TV 홈쇼핑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직접 판매 사업의 형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물건을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800원에 전달되는데 이 중간 유통 비용이 들어가는 이 직접 판매 형태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는 바로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소비자의 몫으로. 그래서 이런 JRC 코리아가 결국은 이러한 직접 판매 유통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유통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주는 유통 전문 회사라고 이해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폭을 쉽게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판매 형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취급하는 주력 상품이 바로 이동통신 상품입니다. 그럼 이동통신 상품이 어떤 형태로 이때까지 가입자를 모아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사업권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기업이 있습니다. 통신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SKT, KT, LG, U+S 기업이 있습니다. 이 통신기업은 이때까지 소비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SKT, KT, LG, U+S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때까지 국영기업이나 국가나 그리고 민간 자본 중에서 엄청난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대의 돈이 들어가죠. 그 돈이 어느 들어갑니까? 전국에 기지국을 세우고 중개소를 세우고 망을 깔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는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만큼 통신기업에다 뭘 납부하죠? 통신요금을 납부합니다. 요금을 납부하는데 이 통신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면밀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통신상품은 한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 보면요, 이 소비자 자체가 이 제품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본인이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이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 달에도 서비스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은 것만큼 매월 통신기업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바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이 통신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구조가 형성되면서 초기 투자 비용, 수수료도 다 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남은 게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신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 통신 상품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소비자가 필요성을 느끼는 상품이고 대중성을 지닌 상품이고 그리고
소비가 발생하고 그 소비에 따라서 자연 반복 재구매가 가능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회 서비스만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품을 우리가 무슨 상품이라고 합니까? 바로 절대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생활사에 없어서는 안 될 상품, 절대 상품. 생활 필수품보다 더 한 단계 필요성을 느끼는 상품. 그런데 이러한 절대 상품에는 약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입니다. 이 4가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 4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소모가 크게 발생하는 제품 뭐죠? 통신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를 합한 것보다도 통신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비용 구조가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 통신 요금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25조 시장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업이 이때까지 통신 사업을 하는 경영의 주체로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버는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통신 기업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유치하지 않고 대리점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서 가입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은 소비자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유치한 소비자를 통신회사와 서비스 연결하는 역할만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리점이 얻어가는 소득구조는 무엇이냐? 첫 번째, 자기가 유치한 소비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사와 연결해줬을 때 단말기 판매에 대한 제조사로부터의 장려금이 있습니다. 제조사의 장려금. 그리고 통신사와 연결시켜줬을 때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통신사 장려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통신기업이 대리점에게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일정한 수수료를 내주게 됩니다. 당신이 고객을 유치해서 이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받고 요금을 납부해줬으니까 당신이 유치한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일정한 수수료를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비용이 순수한 통화요금의 약 6%에서 7%를 최장 4년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수수료가 바로 대리점 사장님의 소득구조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소득구조를 얻기 위해서 대리점 사장님이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 있겠죠? 네. 통신기업은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대리점 사장님은 평균 약 2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가게를 얻어야 되니까요. 자영업 형태죠. 가게를 얻어야 되니까 건물 보증금이 들어가고 위치가 좋은 데는 원리금이 들어가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리고 통신사에다가 단말기를 받아야 되니까 단말기에 대한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대리점도 또 다른 통신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수혜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죠? 판매점입니다. 판매점. 대리점이 갖고 있는 맹점은요. 지역의 한계성입니다. 내가 가령 삼성역 7번 출구 앞에 대리점을 만들었으면 그 7번 출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바로 그 대리점에 가서 개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는 지인도 물론 있겠지만요. 판매점은 지역의 한계성을 조금 넘어서죠. 가령 대리점이 역삼역에다가 강남역에다가 선릉역에다가 판매점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점에다가는 단말기를 판매한 것에 대한 소매 마진을 주죠. 평균 한 개당 30만원씩의 소매 마진을 주고 그 대신 고객이 사용하는 관리 수료는 대리점의 몫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판매점도 또 다른 통신사업을 통한 수혜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바로 이제 직접 판매를 통해서 또 다른 소득을 형성시킬 수 있는 법인 매니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JRC 코리아라는 겁니다. JRC 코리아는 전문 유통회사가 일종의 법인 대리점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 대리점이 바로 소비자를 유치합니다. 소비자를 유치하는데 소비자를 유치할 때 일반 대리점에서는 어떤 형태로 소비자를 유치했습니까? 즉 방문 판매 형태로 일반 소비자를 유치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면 판매에 의해서 다 소비자가 유치했지만 JRC 코리아는 소비자를 충성 소비자 집단으로 묶어버립니다. 소비자 마케팅 본침입니다. 최초의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최초의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상품을 전달하죠. 상품을 전달합니다. 전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각계 대전과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또 뭘 전달합니까? 상품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전달하는 게 있죠. 사업성을 전달합니다. 상품과 사업성을 전달하고 상품과 사업성을 전달하면서 결국은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여기에 충성 소비자 집단이 구성되는 소비자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바로 우리와 같은 개인 소비자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점 사장님들은 이와 같이 자기가 유치한 고객을 통신사와 연결했을 때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 20만원, 30만원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약금을 대납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JRC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나로부터 인해 형성된 이 소비자, 이분들이 사용하는 통화 요금의 일정한 수수료를 평생 소득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JRC 코리아에서 개통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통화 요금의 일정한 수수료를 제 몫으로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대리점에서 유치한 이 소비자가 4년 동안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소비자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유치된 JRC 코리아에서 개통한 단말기를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결국 이분들이 사용하는 통화요금의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JRC 코리아에서 판매한 다른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과 앞으로 향후 들어올 제품들이 많습니다. 화장품도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직구에서 만들어 놓은 갖고 있는 유통회사가 있죠. 이태리 유아용품 제품들이 앞으로 30가지 정도, 340가지 정도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품으로 제공될 겁니다. 그럼 그러한 제품들이 내가 만든 소비자 유통망 속에서 판매되었을 때 그 판매에 대한 일정의 소득의 장려금을 여러분이 받아갈 수 있는 소비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소득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소득 구조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리점 사장님들의 소득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984년도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이때 011 서비스가 시작됐죠. 이때 011은 바로 KT, 국영기업체였던 KT의 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 서비스 주식회사가 이 통신사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011 사업권을 민간에 매각을 합니다. SK에 매각을 하죠. 그러면서 SK가 011 사업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때 1994년도에 017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민간에 SK 사업권을 넘기게 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했죠. 그리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1997년도에 PCS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016 한국통신프리텔, 018 한솔텔레콤, 019 LG텔레콤 이 세 개의 업체에다가도 사업권을 내어주게 되면서 5개 통신사가 그야말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되고 후발주자 업체한테 좀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이때 실시됩니다. 그리고 IMT 2000이라는 3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앞두고 5개 이동통신사가 3개사로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017은 011로 흡수가 되고 018이 016으로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세계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 지금 5,3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입자가 유치될 수 있었던 환경을 보세요.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 3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성장세가 멈춘 적이 없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사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초창기 때 사업을 했던 대리점 사장님들은 다 많은 부를 거머쥐었어요. 자, 지금은 대리점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옛날에 가능했죠. 1997년도 PCS 사업권이 나오기 시작한 이때 가입자가 한 달에 1000명씩 모집됐습니다. 자, 이분들이 한 사람당 평균 4만원의 요금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대리점의 관리 수수료로 4728, 2,800원의 수수료를
통신사에서 대리점에 내려주게 됩니다. 2,800원.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통신기업에서 2,800원씩 1,000명분에 해당하는 280만원의 관리수를 대리점에 내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달에도 1,000명의 가입자가 유치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균 한 사람당 2,800원의 수수료를 관리수료용으로 내려주게 됩니다. 이때는 소득구조가 얼마 되겠죠? 560만원입니다. 자, 세 번째 달에도 1,000명의 가입자가 유치됐고 2,800원의 수수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관리수료가 840만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득구조를요, 저희는 누적소득이라고 합니다. 누적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자영업과 직장에서는 결코 얻어갈 수 없는 소득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번 달에 월급을 200만원을 받고 다음 달에 400만원을 받고 그 다음 달에 600만원을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이 충성하면서 직장을 다니겠죠? 네. 그러한 누적소득은요, 자영업의 형태에서 특히 이러한 절대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소득을 비교해 드릴게요. 통신기업과 비교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죠? 통닭집. 저도 어디 기회가 되면 통닭집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닭집을 해서 진짜 이런 누적소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 달에 닭을 1,000마리 팔았습니다. 한 마리당 4,000원씩 남았어요. 그랬더니 400만원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이윤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 달에도 닭을 1,000마리 팔았어요. 한 마리당 4,000원씩 남았습니다. 수익이 얼마 됩니까? 400만원이 되는 거죠. 800이 안 되죠. 1,000마리 팔아서 4,000원씩 남았더니 그 다음 달에 역시 400만원의 소득구조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통닭을 팔아갖고 첫 번째 달에 400만원, 두 번째 달에 800만원, 세 번째 달에 1,200만원의 소득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통신 대리점 사장님의 이 소득구조가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요. 이런 소득을 단순소득이라고 합니다. 단순소득. 자, 저희가 통닭집을 하면서 몸이 아파서 한 달간 쉬었어요.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득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다운이 되겠죠. 제가 통신 대리점을 하면서 한 달간 쉬었습니다.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왜? 기존에 썼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본인들이 지불해왔던 관리수를 제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요? 바로 권리소득이라고 합니다. 권리소득. 권리소득의 대표적인 게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거. 돈 있으면은 조그만 집 한 채 사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응? 남한테 임대해주고 매월 꼬박꼬박 갖는 소득. 권리소득이죠. 인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가 받는 인세소득. 그리고 저작권 소득.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소득입니다. 통신사업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소득구조가 바로 이거죠. 누적소득과 권리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상품이 이런 직접 판매 비즈니스와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성은 뭡니까? 가장 큰 특성의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요. 경제의 자유와 두 번째 시간의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경제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는 돈으로부터 해방되자.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두 번째는 시간의 자유를 얻자. 시간의 자유를 얻자. 시간의 자유의 개념은요. 내가 노동시간에 종사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는 이런 권리소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리소득의 의미가. 내가 만들어 놓은 유통망, 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통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매출을 발생시키죠. 그 매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제가 코미션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또 만들어주긴 하죠.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협조해주고, 가서 강의도 해주고, 미팅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상호 협력 보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인해 형성된 이 소비자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한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가 이 노동 시간에 노동 현장에 종사하지 않아도 나에게 일정한 우리가 장려금이 지불됩니다. 시간의 자유라는 게 됩니다. 시간의 자유.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요 갖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존하는 A사에서 지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이 연봉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그거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영업 생활을 통해서 결코 얻어갈 수 없는 소득 구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소득 구조를 얻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로부터 형성된 이 소비자 마케팅에서 발생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저희야 이제 시작한 지 불과 3주밖에 안 됐지만 향후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10억, 월 20억씩 버는 분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로부터 이런 형성된 이 소비자 마케팅에 의해서 발생된 매출액의 일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득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춘천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광주에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러 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제가 공유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매출 현장에 있지 않아도 그러한 소득 구조를 저에게 발생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의 정점이 결국 뭡니까? 또 다른 소비자 마케팅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득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바로 시간의 자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 누적 소득과 권리 소득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얻어갈 수 있는 바로 시간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가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통신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환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회사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득 구조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RC 코리아가 출범하면서 회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존의 많은 다단계 회사에 많은 통신 제품을 납품해줬을 때 본인들이 박리담의 영업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67개 대기업과 경쟁 입찰 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박리담의 영업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기업과 우호적인 제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기존에 많은 다단계 회사에 제품을 공급해줘 보니까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회사밖에 없더라. 회사에 많은 이유를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사가 너무나 많은 몫을 가져오고 회원들에게 적은 수당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기회에 직접 판매 회사를 창립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회원들에게 좀 많은 돈을 풀어주겠다 해서 바로 회사에서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회원들에게 신용코드를 제공해주고 단말기 한 개당 평균 50만원의 재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평균 50만원의 재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이 50만원을 갖고 시장에 재원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와 협의해서 리더사님들이 보상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50만원의 재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방문 판매 법률에 근거해서 매출 대비 35% 이상 넘는 수당을 풀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수당의 재원이 45%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만원을 따로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센터 지원금에 1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35,000원을 교육 지원비용으로 쓰기로 하고 이 50만원 중에서 45만원을 보상 플랜으로 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소득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일하신 능력만큼 어떻게 분배해 가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보상 플랜입니다. 우선 직급 체계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회원이 있습니다. 1스타 직급자, 2스타, 3스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총 이러한 직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급하는 방법은 1스타 직급자는 자기 개인 매출 30만 PB를 달성해야지만이 1스타 직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PV는 포인트 밸류라고 합니다. 포인트 밸류. 또 어디에서는 퍼스널 밸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포인트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급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기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점수. 그래서 직급 승급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직급을 가지기 위한 점수인데 30만 PB의 동간적인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회원들에게 신용코드를 제공해주고 단말기 한 개당 50만원의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이 PV가가 60만 포인트 밸류입니다. 60만 PV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것만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번호 이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신용코드를 제공해주고
단말기 한 개당 50만 원의 재원, 이 중에서 5만 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45만 원의 재원이 나올 수 있는 단말기 한 개에 대해서 60만 PV가를 형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30만 PV는 60만 PV에 해당되지 않은 단말기 개통이겠죠. 더 최신 여건이라든가 통신사에서 그만큼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이 적은 바로 그런 단말기에 해당되는 것이 거고요. 또 요새는 개인적으로 자기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단말기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대폰으로 이 사업을 진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물류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핵산 제품, 정관장 제품, 황칠 제품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사업권을, 즉 직급을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30만 PV의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금액상으로 해서 약 45만 원에서 한 52만 원 정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만두족으로 해서 자기 개인 매출이 70만 PV가 형성되게 되면 투스타 직급을 인정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도적으로 140만 PV가 형성되면 자기 매출 140만 PV가 형성되면 3스타 직급을 인정받습니다. 60만 PV 단말기 2개 개통하고 나머지 20만 PV는 물류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죠. 3스타 직급 도달하고 있어요. 루비 직급자는 3스타에 해당하는 자기 매출 140만 PV가 완성되고 나서 자, 후원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좌우로 600만 PV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루비 직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파이어 직급은 루비 직급자가 좌우로 2명, 1명. 에메랄드 직급자는 사파이어 직급자가 2명, 1명. 다이아몬드는 에메랄드 직급자가 2명, 1명. 스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직급자가 2명, 1명. 2대2로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다음 직급,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스타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의무 추천 제도가 있죠. 의무 추천 제도. AB 라인, 양쪽 라인을 균등하게 성장 발전시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양쪽에 2명씩 총 4명의 사업자를 추천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 대상자는 완스타 이상 직급자입니다. 완스타 이상의 직급자를 최소한 4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초기 사업자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추천해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루비 때 좌우로 1명씩, 완스타 이상의 직급자를 좌우로 1명씩, 그리고 사파이어 때 추가로 좌우로 1명씩 해서 총 2명씩 4명만 추천하게 되면 최고 직급까지 갈 수 있도록 룰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회선 제도가 있죠. 소비자 회선도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회선을 요구합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상으로 라인을 형성하는 바로 이러한 인프라를 제외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형성된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이 단순 소비자가 최소한 2회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초기 사업자인 완스타 직급자부터 소비자 회선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초기 사업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한 루비 때 1회선을 완성해야지만이 루비 직급자로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요. 추가로 사파이어 때 1회선을 추가로 만들게 되면 최고 직급까지 가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완벽한 루비 직급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개인 140만 PV를 완성하고 좌우로 600만 PV, 600만 PV의 매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600만 PV 아니면 내가 추천한 사람 1명씩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 회선이 한 회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완벽한 루비의 형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루비 직급자 형태요. 이게 그 사업의 기본적인 제반 조건입니다. 이 제반 조건을 이해하시고 나면요, 보상 플랜 자체도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규 매출과 재구매 매출 수당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총 4가지 해서 8가지 수당으로 제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우선 신규 매출은 새로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진입할 때 발생시키는 매출을 신규 매출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진입하는데 발생시키는 매출을 신규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 신규 매출의 첫 번째가 후원수당. 이 후원수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 후원수당 쪽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득구조를 발생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나름대로 어떤 그 정신세계가 이 보상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어요. 대표이사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어느 회사든지 상위 직급자들이 수당을 독식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보상 프로그램 속에는 상위 직급자가 수당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하위 직급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역학 구조상 상위 직급자가 어느 정도 고소득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직급자들의 수당의 제한폭을 가져가고 상한가를 만들고요. 그리고 상위 직급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직급 장려금이나 리더십 보너스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버리고 그 수당의 재고를 전부 다 여기다 씌웠습니다. 중하위 직급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요. 첫 번째가 초기 소득 구조를 강하게 만듭니다. 초기 소득 구조를 강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고객들과 대면에서 소매 판매할 수 있는 중하위 직급자들에게 소득 구조를 만들어주자. 소매 판매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즉 우리 회사 보상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성은 대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초기 소득 구조를 강하게 만들고 소매 판매 기능을 강화시키자. 즉 방문 판매 기능이 강화된 하이브리드형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수당을 강하게 한 이 후원 수당에 여러분이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후원 수당의 상한가는 주에 1,5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주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에 1,500만 원인데 이건 소실적 기준 20%에서 30%를 지급하고 있고요. 대실적 남은 것은 5주간 누적을 해줍니다. 소실적의 20%에서 30%로 지급해주고 대실적 남은 것은 5주간 누적을 해주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드리군요.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60만 피부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단말기가 개통됐어요. 그리고 60만 피부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실적에서 60만 피부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전산이 이걸 나누죠. 전산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대실적과 소실적으로 나눕니다. 그럼 소실적 60만 피부의 수당의 재원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5만 원이었죠? 45만 원에 20%. 20%는 누가 받아가느냐? 1스타, 2스타는 20%에 해당하는 9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3스타 직급자는 3스타 직급자 이상은 30%를 받아가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3만 5천 원에 바로 장려금을 받아갑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통신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뿐이 아니라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직접 판매 회사가 약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20개 회사 중에서 소실적 기준에서 이게 강력하게 30%의 수당을 풀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기 소득 구조를 아주 강력하게 풀었어요. 신규 매출에서 75%가 다 여기에 풀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실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AB라인 균등하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만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소득 구조 금방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몇 차에서 여러분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거 한 개는 5주간 누적입니다. 5주간 누적. 쉽게 얘기하면요. 자, 그 다음 주에 휴대폰이 하나 개통하고, 여기서 개통하고, 여기서 개통하고, 여기서 개통됐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도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3개의 매출이 발생했고, 여기서는 지난번에 1개까지 해서 총 5개의 매출이 발생했죠. 이것을 또 컴퓨터가 비교 분석합니다. 대실적이고 소실적이죠. 소실적 3개에 대한 30%는 40만 5천을 받습니다. 40만 5천. 맨 마지막에 발생한 매출 2개는 또 5주간 누적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요? 끝없이. 양쪽 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요,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이건 무한대로 날아가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나 혼자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발생시킨 매출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실적에서 일주일에 100개의 매출이 발생하고 소실적에서 101개의 매출이 발생했어요. 이게 대실적이죠. 101개. 그럼 소실적에서 발생한 100개의 매출에 13만 원씩 얼마죠? 1,3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혼자 발생시키는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후원수당입니다. 그 후원수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야, 그냥 30% 주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사업 속에 접목을 시키셔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추천 매칭. 추천 매칭은요, 추천 수당입니다. 이 추천 매칭은 누구부터 받아가냐? 완수사 지급자부터 받아갑니다. 완수사 지급자는 1대에 10%까지만 받아갑니다. 그러면 완수사 지급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완수하냐? 우리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소한 몇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최고주까지 보면요, 총 4명을 추천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추천한 4명이 무조건 1대입니다. 여러분이 추천한 4명이 1대예요. 자, 저는 10명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그 10명이 제 1대입니다. 그분들이 받아가는 이 후원 수당의 10%. 완수사 지급자는 1대의 10%입니다. 여러분이 2명을 추천했으면 그분들이 1대가 되고요. 3명을 추천했으면 직접 추천한 사람이 1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권을 여기서 내리추천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추천권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그 추천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바로 후원수당의 10%다. 이 후원수당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 추천의 10% 폭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리고 투스타 이상의 직급자는 1대의 10%와 더불어 2대의 5%까지 내가 4명을 추천했어요. 그 4명이 추천한 사람이 가령 100만원씩 벌어가 후원수당으로. 그럼 저한테 얼마씩 올려준다고요? 10만원씩 40만원의 추천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4명이 또 4명씩 추천했어. 16명이라고 가정하세요. 4명이 4명씩 16명이죠. 그 16명이 저희 2대가 된 겁니다. 그 2대에서 그분들이 받아가는 후원수당의 5%. 이해하시겠죠? 네. 3스타 이상의 직급자는 1대의 10%, 2대의 5%, 3대의 5%까지. 3대의 5%. 내가 추천한 4명이 1대, 그 4명이 추천한 16명이 2대, 그 16명이 4명 추천해서 64명이죠? 그분들이 바로 제 3대가 되는 겁니다. 3대의 64명이 받아가는 후원수당의 5%를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별도의 장려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수당을 받는 분의 수당을 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장려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 추천 매칭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내가 비록 조금 미약하나 내가 추천한 사람이 속된 말로 대발이 주이겠죠? 네. 자, 그분이 1000만원을 받아 후원수당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100만원의 별도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 많이 해오세요. 많이 능력과 많이 해오시고 그분들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얻어가는 소득 구조도 아마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추천 매칭을 통해서 상위 직급자의 소득을 능가할 수 있는 수익의 역전성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소득 구조가 개통후원으로. 개통후원수당입니다. 이거는 누구부터 받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수사 직급자부터 받습니다. 완수사 직급자는 1대에서 6대까지, 투스타 직급자는 1대에서 8대까지, 쓰리스타 직급자는 1대에서 10대, 루비는 1대에서 11대, 사파이어는 12대, 에메랄드 13대, 다이아몬드 14대, 스타 다이아몬드 15대까지 60만 피부에 해당하는 단말기 하나 개통될 때마다 얼마씩이요? 7,500원씩 올려갑니다. 여러분이 발생시킨 매출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완스타 직급자가 됐습니다. 되면서 하부에서 단말기가 개통이 돼요. 그러면 1대에 7,500원, 2대에 7,500원, 3대에 7,500원, 4대에 7,500원, 5대에 7,500원, 6대에 7,500원. 또 이쪽 라인도 있겠죠? 1대에 7,500원, 2대에 7,500원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구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7,500원씩 올라가는 소득 구조가 매력적인 소득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본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자기 것만 개통했는데 내가 완수사만 됐는데 스폰서들의 라이브에 의해서 후원에 의해서 개통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7,500원씩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루비 직급자 정도, 중간 직급자 정도 되면 그냥 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단말기 한 반 정도 고정 만나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가게 되면은 한 1, 200만원 정도의 소득 구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단지 일회성 소득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소비자 매출입니다.
이 소비자 매출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소득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만드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전혀 뒤지지 않는다.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라인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죠.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이러한 신규 매출은 제가 뭐라 했어요? 후원 수당으로 풀리고 추천 매출로 풀리고 개통 후원 노무로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라인 속에 들어가지 않는 단순 소비자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2명, 2회선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 직급자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능력만 탁월하다 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환경만 제공된다고 하면 지금은 사업자폰에는요 PV가라는 것과 JV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내 개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직급 승급하는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비자폰에는 PV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JV값도 거의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폰은 이 모든 소비자한테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27만원 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69요금제 공짜폰도 있죠. 42요금제 공짜폰도 있고 그리고 피처폰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비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해보셔서 아시죠? 네. 지금 대리점에 비해서 전혀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다 줘, 회사에서. 지금은 영업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27만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대리점도 마찬가지고 판매점도 마찬가지고 27만원만 줘, 지금 이 모든 소비자들한테. 그럼 남는 이익은 누구한테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일리지 포인트로 주잖아요. 마일리지 밸류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밸류를 주고 그것도 현금화 시켜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돈으로 주고 싶은데 못 줘. 왜요? 영업정지 기간이니까. 주게 되면 걸리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 대표 사업자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너무 건의했었어요. 이 소비자폰도 소비자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약간의 PV가를 실어서 직급 승급하는 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자폰 만들면서 그 소비자폰의 매출을 가지고 또 직급 승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일리지 밸류 대신 나중에 현금화를 시켜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을 확 개방하는 거예요. 내가 PV가를 활용하든가 소비자한테 다 주든가 내 마일리지 포인트를 받든가 현금을 받아서 돌려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일반 대리점에 비해서 여러분들 사업하는 게 경쟁력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리점 사고하는 사업하는 거예요. 대리점 갖고 여러분들 샵인샵 하셔도 돼.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바깥에다가 프랜카드 걸어놓고 휴대폰 개통해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에 하나 개통하라. 야 대리점 하면 공짜폰 주는데 나도 공짜폰 준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정책 상품 안내서만 갖고 다니면서 설명해도 언제든지 개통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휴대폰을 내일 갖다 주겠다.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걸리는 거지.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설명해주게 되면은 그분들이 지인관계에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통화요금의 5%가 누구 거예요? 추천 사람 거잖아요. 이게 제금의 네 번째 수단입니다. 대리점에서 받아가는 관리 수익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소비자, 이 사람이 쓰는 통화요금의 5%가 바로 추천인한테 주어진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사업하셔도 돼요. 전혀 부담 없습니다. 이게 소비자 매출 수당입니다. 자, 두 번째는 크게 재구매 수당이 있습니다. 재구매 매출 수당은 기존의 사업자가 되신 분들이 다시 물건을 재구매 시대 발생한 매출을 재구매 수당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관리 수당입니다. 이 관리 수당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수당이냐면요. 저희는 개인 유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당을 받으려고 하시면요. 개인 유지에 의한 매출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JRC 코리아의 개인 유지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한 직급을 가게 되면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물건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직급 유지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쪽 작은 쪽 그룹에 불운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도 유지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건을 사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야 될 의무를 부과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자, 보세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인데 첫째 주에 매출이 발생했어. 여러분 안에 속에서. 매출이 발생했어. 근데 수당이 14일 이후에 지급이 되죠. 상품 청약 처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여러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 수당이 얼마인가. 여러분의 수당을 보고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하위 지급자들은 약 10% 정도의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거였어요. 내 수당이 보니까 2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유지가 면제됩니다.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당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1만 PV 유지. 1만 PV 정도 되면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15,000원에서 17,5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는 수당 2, 30만원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냥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다 하면 2만 PV 유지.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다. 4만 PV 유지.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다. 5만 PV 유지. 중하위 지급자들의 일주일간의 수당에 의해서 약 10% 정도 구매하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많은 중상위 지급자들 일주일의 수당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사람은 8만 PV 유지. 그리고 150만원 이상인 사람은 12만 PV의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야, 매월 귀찮게 이걸 어떻게 하냐? 매주 귀찮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소비자 매출에 의해서 마일리지 만들어 놓고 마일리지 매주 만들어 놓고 있죠? 그걸로 구매해도 되고 내가 요번에 20만 PV짜리 내 개인 물건 하나 구매했어요. 요번 주에 유지할 게 4만 PV야. 그 4만 PV 유지하고 나면 나머지 16만 PV가 남죠. 이게 무한누적으로 나와서 그 다음 주에 계속 물건을 구매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당을 보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수당을 다시 환산해 주는 거예요, 수당으로. 이거에 대한 매출을, 수당이 아니라 이 매출을 다시 수당으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관리수당으로. 여러분 산하에서 발생한 개인 유지 매출을 다시 수당으로 환산해서 여러분에게 수당으로 넣어줍니다. 그게 관리수당입니다. 어떻게 주나요? 완수다 지급자는 1대에서 6대까지, 투스타 지급자는 1대에서 8대까지, 3스타 지급자는 1대에서 10대까지, 루비는 1대에서 11대, 사파이어는 12대, 에메랄드는 13대, 다이아몬드는 14대, 스타 다이아몬드는 15대까지. 바로 자기 그룹 산하에서 발생한 이 매출이죠. PV가의 매출을 JV가로 환산해가지고 수당 지급 기준 금액의 3%를 적어줍니다. JV는 JRC 밸류, 수당 지급 기준 금액. 수당 지급 기준 금액의 3%를 여러분에게 적은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 유지 매출에 의한 물류 재구매 수당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바로 안정적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구매 소득이 됩니다. 재구매 소득. 두 번째 수당이 관리 수당, 두 번째 수당이 그룹 수당입니다. 그룹 수당은 통신요금 요율 수당입니다. 통신요금 요율 수당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진행되냐면 이 그룹 수당만 유일하게 루비 지급자부터 줍니다. 루비 지급자부터. 루비 지급자가 자기 개인 140만 PV를 발생시키고 좌우로 600만 PV 발생한 사람이 루비라고 했죠. 루비 지급자부터 주는데 루비 지급자부터 모든 지급자가 공이 루비 그룹 대수로 받습니다. 루비 그룹 대수로 10대까지 받는다. 본인 그룹 제외하고 루비 그룹 대수로 10대까지 받는다. 전체 통신요금 요율의 7%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7%를.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림으로 잠깐 그려서 설명해드리면요. 제가 루비 지급자가 됐어요. 각 라인이, 자, 두 라인이 진행됩니다. 라인이 진행되면서 여기서 루비 지급자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도 루비 지급자가 탄생했고, 또 여기서도 루비 지급자가 나왔고, 여기서도 루비 지급자가 나오고, 여기서도 루비 지급자가 나왔다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각 라인에서
다음 루비지급자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손으로 다 연결해 보세요. 여기서 연결됐죠? 다음 루비지급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그럼 이거 나머지 것을 싹 모읍니다. 싹 모아버리면요. 이게 저의 본인 그룹이 되는 거예요. 제 본인 그룹. 다음 루비지급자는 그 사람의 루비 그룹입니다. 이게 제 본인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해서 여기서 하나의 그룹이 나오고 여기서도 그룹이 나오고 이 사람의 그룹이 나오고 여기서도 그룹이 나오고 여기서 그룹이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의 본인 그룹이에요. 이 사람은 각자의 본인 그룹입니다. 저로 보게 되면 이게 1대 그룹이 되고 이게 1대 그룹이 되고 1대 그룹, 1대 그룹, 1대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1대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라인 진행되면서 또 다른 그룹이 나오면 2대 본인 그룹, 이 사람의 1대 그룹이면 저로 보면 2대 그룹이 되고 이게 2대 그룹이 되고 2대 그룹이 되고 2대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 그룹대수 개념입니다. 그룹대수는 루비 직급자부터 시작해갖고 사파이어가 되기 전까지가 바로 루비 그룹입니다. 그룹이 물리고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런 그룹대수로 10대까지 봤기 때문에 깊이 자체도 상당히 깊이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통신 요금의 요율을 같이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신 쪽에서 발생한 재구매, 통신의 재구매는 굉장히 잘했죠. 한번 서비스 연계해보면 고객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반복적으로 재구매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업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통신 재구매 수단과 물류 재구매 수단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꺼번에 갖는 거예요. 물류 재구매 수단을. 그런데 이 수단이 도대체 얼마만큼 돼야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돼야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단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1000만 원이요? 물론 좋습니다. 1000만 원에 만들기 좋은데요. 자,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요. 한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구조로 매월 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소득구조입니다. 신규 매출 중에서는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1000만 원 벌었다가 그 다음 달에 일이 아니면 100만 원 벌었다가 또 그 다음 달에 일이 안 돼. 제로가 됐다가 또 그 다음 달에 일이 되면 또 1500만 원이 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내려갈 수 있어요. 통신시장의 정책 환경과 여러분들 라인 속의 사회 환경에 의해서 소득 구조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한 번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에 의한 소득은 뭡니까? 연금 소득이에요. 연금 소득. 궁극적으로는 초창기 때는 이러한 소득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소득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소득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프라에 의해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른 소득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금 소득입니다. 세 번째는 판권수당. 판권수당은 회사가 세트 판매를 통해서 회원들이 소매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 해놓습니다. 세트 판매를 통해서 그런 세트 판매는 아무리 패키지 상품, 번들 상품, 묶음 판매 등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령 쉽게 얘기하면 우리 비바 플러스 상품을 한 개 샀을 때와 3개 샀을 때와 5개 샀을 때와 7개 샀을 때 DC폭을 차등화시켜놨죠. 10%, 20%, 30% 차등화시켜놓고 회원들이 이 상품을 통해서 소매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죠. 싸게 소비자는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회원은 본인이 소매 판매를 통해서 소매 마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판권 수단입니다. 네 번째가 소비자 요율 5%. 아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대리점 능력의 대리점과 비슷한 이러한 소비자 회선을 구축했을 때 이분들이 사용하는 통화요금의 5%를 직접적인 추천인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소비자 요율입니다. 이건 대리점권 사업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 보상 플랜이 전부 다입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보상 플랜을 한 번에 듣기에 좀 100% 이해하기는 어려움은 있지만 좀 부족된 부분은요 밖에 나가서 모시고 스폰서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득 구조가 바로 통신과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건강보조식품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유통망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유통망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진정한 연금성 소득,
연금성 소득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구조와 더불어 그리고 시간의 자유와 경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심을 여러분이 좀 인식하시고요. 단지 직접 판매를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비즈니스는 정말 우리가 색안경을 보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냥 한 유통일 뿐이고 저 유통을 통해서 이렇게 부업이 됐든 저업이 됐든 나름대로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만들고 소득을 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라는 인식 정도만 가져줘도 오늘 제 사업 설명회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치와 소득 구조 만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셨나요? 네. 멋지게 강의해 주신 이상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 이후 멋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